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또 뉴스 골라서 설명해주는 기자님들 만나는 시간이죠. 뉴스 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기자가 나왔을까요? 1, 2, 3초 안에 대답해 보세요. 네, 대답한 사람이 별로 없네요. 네, 염재인 기자 오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염재인 기자 오늘 막 새싹시처럼 또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자, 오늘 첫 번째 들려줄 소식이 뭡니까? 네,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문제입니다. 네, 정부가 어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인데요.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 운동 등과 관련해서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 기본 합의서 등 북방 정책으로 공헌했고 그리고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빈소에는 조문을 가지 않기로 했는데요. 청와대는 유럽 순방 등 예정된 일정을 감안했다고 설명을 했지만 비판 여론을 감안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는 그 빈소에 대통령이 이제 보낸 조화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또 이재명 후보는 직접 가기도 했습니다. 빛이 그늘을 가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 노태우 씨가 행한 여러 가지 공하고 과가 있겠지만은 그중에 과가 너무 크다. 그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이제 반성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뭐 조문한다. 이런 취지로 발언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안 가는 걸로 정리를 한 거군요. 근데 어제 되게 특이한 일이 많았던 게 황교안 전 총리가 사실은 이제 가서 노태우 전 대통령 얘기를 해야 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나. 또 다른 사람들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자막도 많이 받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사실은 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 내용은 따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솔직해요. 나 같으면 봤다 그럴 텐데. 네, 자, 어쨌든 이 노태우 전 대통령 노 씨에 대해서는 뭐 현충원 안장은 당연히 안 하는 것으로 했지만 국가장으로 하냐 마냐가 또 논의가 됐는데 어제 우리가 또 한 기자하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자, 뭐 이거는 사실 좀 약간 정부적인 또 판단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 얘기 여기까지 하죠. 자, 두 번째 얘기가 있습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이재명 당시 시장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대장동 개발 이익을 어떻게 누구에게 줄 것이냐를 논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복잡했는데 알고 봤더니 황무성 전 사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데다가 또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더라 이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윗선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노치가 공개가 됐었는데요. 네네. 사장 재임 중에 사기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5일에 황 전 시장과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관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녹취 공개 이후에 황 전 사장은 자신을 물러나게 한 배우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40분가량의 녹음 파일을 확보해서 성남시가 사퇴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네. 하지만 황 전 사장이 사직한 계기가 자신의 형사 사건일 가능성이 있어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감장에서 이제 얘기한 내용 그리고 녹취록 그렇게 발췌된 부분들만 사실 나왔었기 때문에 맥락을 우리가 다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 그 내용에 의하면은 황 전 사장에게 하필이면 몇 월 며칠 바로 그날 꼭 무조건 사퇴해야 된다라고 자꾸 주장하던 사람이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본부장이었다. 유한기라는 유투라고 불리는 이제 2인자라는 측면에서 유투였었겠죠. 유동규 씨와 다르게 좀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렇게 압력을 행사하면서 이건 시장의 뜻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나와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거라서 직권남용이다. 그래서 이제 고발까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TV조선에서 공개한 그 40분의 녹취의 전모를 제가 살펴보니까 좀 그거 다른 맥락이 좀 몇 개가 나왔었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바에 의하면 항상 주워 듣습니다. 주워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게 지금 그런 뭐 대장동 개발 이익과 무관한 다른 것 때문에 사실은 사퇴 압력을 좀 받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오늘 이제 뉴스에 어제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 황 사장이라는 사람은 그 도시개발공사에 9월 달에 사장으로 취임을 했었었는데 취임하기 전에 이미 기소가 된 거 아니었었어요? 네, 그 이전에 그 기소가 이전에 된 걸로 그렇죠.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사장으로 임명했다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사퇴를 시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이 황무성 씨는 그 다음 해인가요? 징역형이 선고가 됐어요. 이 사기 혐의로. 그러니까는 3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어떤 건설업자로 하여금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주택사업에 투자하도록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그 사업은 원래 무산되었고 되지도 않는 사업이었고 황 사장이 3억 5천만 원 편취하려고 한 거였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사건의 공소 사실이었는데 결국 그 사건은 그렇게 2년인가 징역형이 선고받고 그 다음에 좀 살다가 일부 무죄가 나와서 집행유예로 이제 정리가 된 사건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좀 그만 들어갈 수도 있었겠다. 근데 이제 이재명 시장은 나는 잘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얘기는 하긴 했었었고요. 네, 좋습니다. 자,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정말 이 사건의 전모는 뭔지 제가 계속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압력을 부당하게 받은 거라면 나 같으면 시장한테 찾아간다 내지는 녹취록 먼저 깐다. 근데 왜 안 까냐? 분명히 뭐가 있다. 그렇게 제가 딴 데서 말했었는데 그 말이 맞아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역시 사주군요.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 영장 기각, 공수처 수사 난항. 요 얘기 나오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그 사전 구속 영장이 그 지난 26일 밤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손 검사 측이 그 영장 청구 사실을 그 공수처에서 통보받은 시점에 그 적절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 손 검사 측은 그 공수처가 지난 23일에 구속 영장을 청구한 뒤 그 25일까지 손 검사 측의 청구 사실을 그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수처는 그 손 검사 측의 입장 발표에 곧바로 반박을 했는데요. 수사팀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뒤 그 법원의 구인장 발부를 통보받은 건 25일 그 오후 2시 무렵이었다. 네. 그 즉시 그 변호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 그 손 검사의 그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그 방어권,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방어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좀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당신 영장 쳤으니까 준비하세요라고 말을 빨리 해주는 게 필요하긴 하죠. 영장을 청구를 하는 그 동시에. 그런데 이제 수사의 기법상 혹은 전략상 조금 그거를 늦추기도 하는데 일단 공수처에서는 계속해서 이 손 검사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조금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긴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손 검사에 대해서 공수처는 그렇게까지 뭐 늦게 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뭐 좀 절차적으로 앞으로 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이고 정말로 말도 많고 시끄러운데 어제 MBC에서 보도 나온 거 있잖아요. 손준성 검사 밑에 있던 검사 2명이 나 손준성으로부터 지시받고 그 고발장에 첨부되어 있는 A라는 사람에 대한 판결문 내가 개인적으로 내 이름으로 열람해서 첨부해서 손준성에게 줬다. 손준성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발장 쓰라고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으로 말한 게 있다고 어제 MBC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손준성 검사가 자기는 뭐 전혀 관계 없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아무래도 연관성이 있는 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손준성 씨가 그냥 무관하거나 아주 피해자인 양 하는 거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또 윤석열 후보가 어제 강원도에서 있었던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에게 이 고발 사주 관련해서
공수처가 한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또 송영길 대표가 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문제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손 지사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사람이 행동이라고 보기엔 너무 지나치게 오버해서 화를 많이 냈다는 것 때문에 좀 연결성이 점점 좀 드러난다. 또 이런 입장을 보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오늘 뭐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우리 기자님이 이렇게 썩 제대로 구체적으로 대답을 잘 못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예, 얘기 잘 나눠봤습니다. 네, 염정희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